이 논문은 이제 저자가 직접 합성한 N형 반도체인 P75에 전도성 고분자의 전기 중합에 사용되는 염의 일종인 TBA-CL54, 잠시만요. TBA-CL54, 그리고 TBA-PF6, LiCl54를 첨가제로 사용했습니다. 이제 풀네임은 TBA-CL54의 경우 테트라뷰틸 암모늄 퍼클로레이트, 그리고 TBA-PF6는 테트라뷰틸 암모늄 헥사플로로포스페이트, 그리고 LiCl54 같은 경우는 리튬 클로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작 과정은 일반적인 OECT와 비슷한데 P75 솔루션은 CF를 용매로 해서 4mg per ml의 농도로 스핀 코팅하고 염을 20%의 몰 농도 비율로 첨가하였습니다. 전해질로는 0.1몰의 NaCl을 사용하고 게이트 전극으로 AgCl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P75 물질의 분자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NDI, 나프탈렌 1458 테트라 카르복실릭 다이이미드, 그리고 바이사이오펜 T2라고 이제 명칭하겠습니다.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백본으로 사용하고 사이드 체인에 이제 알킬기하고 이제 이지기가 이제 붙어 있습니다. 알킬기가 연결된 것이 25%, 그리고 이제 이지기가 연결된 것이 75% 비율로 존재합니다. 사용한 첨가제는 앞에서 말했지만 TBACL54, TBAPF6, LiCl54가 있습니다. 이제 분조 NDI와 T2의 분자 구조가 이제 다음과 같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제작한 OLCT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각 필름의 아웃풋과 트랜스퍼 커브인데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프리스틴 P75 상태에 비해서 이제 세 가지의 염을 넣어줬을 때 성능이 향상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TBA-CL54를 넣었을 때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BA와 C의 그래프는 이제 각 트랜스퍼 커브에서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대해서 그래프를 뽑아낸 것인데 B는 이제 트랜스 컨덕턴스, C는 모빌리티, 그리고 모빌리티와 카패시턴스의 곱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고 이를 좀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이제 프리스틴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threshold 볼티지의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TBA CL54의 경우 이동도가 커져서 이제 이동도와 볼루메트릭 카패시턴스의 값이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트랜스 컨덕턴스의 높은 값으로 기인하게 됩니다. 또한 온오프 레이시오도 가장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UV-VIS와 UPS 분석을 통해서 에너지 레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모든 필름에서 밴드갭의 변화는 별로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UV-VIS 피크를 보았을 때, 원래 필름의 경우 399 웨이브랭크에서 제 피크가 보였지만, TBA CL54의 경우 397 나노미터에서 피크가 시프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분자 내 파이파이 트랜지션이 왼쪽으로 시프트되면서 피크도 변하고 폴리머의 패킹 어레인지먼트 내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드레인과 게이트 볼티지를 이제 0.4V로 인가하였을 때 리스폰스 타임 그래프를 나타낸 것입니다. TBA CL54의 경우 이제 다른 염과 일반적인 프리스틴 상태에 비해 비교해 보았을 때 가장 빠른 응답 시간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모빌리티가 향상된 것을 뒷받침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제작한 필름의 장기가 안정성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프리스틴 P75의 경우 4개월 뒤에 보시면 성능이 약 50%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2개월 후에는 이제 완전히 성능이 떨어진 것을 보실 수 있지만 다른 염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증가하였고 따로 트랜스 컨덕턴스나 성능 면에서 감소한 것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래 그래프도 이제 놀멀라이즈드 트랜스 컨덕턴스 그래프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성능이 증가하였고 딱히 변화한 것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장기간 안정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다음으로 염과 폴리머 사이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법을 통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먼저 A의 XPS 결과를 보시면 공통적으로 NDI의 산소와 질소의 결합에 해당하는 큰 피크가 관절되고 특히 TBA 양이온이 들어간 필름에서는 TBA 양이온에 해당하는 피크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 그래프에서 이제 S캐스트라고 된 것이 이제 기본적인 처음 제작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익스포즈라고 된 것이 이제 0.1몰의 NaCl에 필름을 1시간 동안 담근 후에 이 필름을 분석한 것인데, 이제 익스포즈 상태와 에듀케이트 상태에서 이제 염 내에 존재하는 F, 뭐 B, Cl에 해당하는 피크가 딱히 발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이것은 이제 TBA CL54, TBA CL4와 TBA PF6에서 이제 각 TBA 양이온에 해당하는 피크가 이제 전해질 들어간 후에는 발견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딱히 뭐 P75와 P75에 LiCl4를 넣어 주었을 때는 뭐 같은 그래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 SIMS 2차 이온 질량 분석법을 통해서 LiCl4를 넣어준 필름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피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심스를 통해서도 TBA 양이온과 NDI의 피크를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B의 그림을 보시면 이제 LiCl4 필름에서 Li 양이온의 존재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 전해질을 넣어 주었을 때는 피크가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염이 폴리머와 상호작용을 하며 폴리머 체인 내에 있다가 전해질과 만나면서 영향을 받아 필름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와 D에서는 폴리머 체인과 양이온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라반과 FTIR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규어에서 이제 각 위치에 있는 피크를 이제 위쪽 그림에서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 모든 필름에서 이제 NDI와 NDI-T2, 그리고 T2 내에 있는 탄소의 이중결합과 단위결합에 해당하는 강한 피크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NDI에 비해서 이제 T2가 들어갔을 때 이제 강한 피크가 이제 TBA-ClO4의 경우 강한 피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의 염의 경우에는 인덴시티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은 NDI 내에 존재하는 원소인 C와 탄소와 질소, 그리고 탄소와 산소 사이의 이중결합에 해당하는 피크인데, 여기 그다지 왼쪽의 인텐시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인텐시티가 별로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은 NDI보다는 이제 T2와 더 큰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T2와 염첨가제와의 상호작용은 T2 고리 내의 전자를 비편재화를 증가시켜 파이 전자의 밀도를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차이즈 모빌리티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1710에서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 피크에서 모든 염에서 결합 강도가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염이 NDI 내 탄소와 산소 사이 상호작용을 증가시키고 높은 극성을 가지게 한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 D번 그림은 각 필름의 FTIR 스펙트라입니다. 905의 피크에서 이제 T2의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의 CH 밴딩, 1202에서 NDI의 CH 결합의 인플레인 밴딩 바이브레이션, 그리고 오른쪽은 탄소와 산소 사이 이중결합에 해당하는 피크입니다. 피크의 변화가 크지 않아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방금 말한 각 피크에 해당하는 건데요. 모든 점에서 이제 웨이브 넘버가 이제 시프트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프트를 통해서 라만 분광법과 마찬가지로 염첨가제가 TU 유닛과 NDI 내의 탄소, 산소 이중결합에 영향을 미쳐 전자의 비편재화를 증가시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염첨가제가 필름의 마이크로 스트럭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피겨 4의 A는 각 폴리머 필름의 G-왁스 패턴입니다. 염이 각 분자의 크리스탈리니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P75에서 원래는 이제 1.64에서 이제 피크가 등장하는데, 이제 염을 첨가한 경우 1.67에서 시프트 된 것을 1.67로 시프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프트는 염이 첨가된 필름에서 파이파이 간격이 조금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극자 간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일즈 트랜스포트의 향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라만이나 FTIR 그래프와도 일치하는 그래프입니다.
다음으로 각 필름의 AF 사진을 보겠습니다. 염이 들어간 모든 필름에서 이제 포러스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LICL54에서 가장 높은 포어가 감찰된 것, 가장 큰 포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필름에서 이제 전해질에 노출시켰을 때 염이 필름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마이너스 0.5V의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는 그다지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지만 이후 드라이 해주었을 때 더 포러스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공성 구조는 필름을 심하게 왜곡시키는 것 없이 이온 흡수를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겨 C를 보겠습니다. 이는 QCMD라는 측정 방법으로 펄스를 준 후에 전하를 계산한 것인데 좀 측정 방법이 복잡해서 간단하게 말해드리자면 마이너스 0.5V와 0.3V의 전류를 1분간 반복적으로 흘려주고 이때 전체적인 전류를 장비를 통해서 분석하면 전해질의 나트륨 양이온의 질량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제 별 모양의 피크에서 이 값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막대 그래프는 이제 이때의 찰지를 의미합니다. 이 질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나트륨 양이온이 H2O와 함께 필름으로 들어가기 때문인데 양이온이 H2O와 함께 필름으로 들어간 비율이 이제 이 별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을 염을 함유한 필름에서는 이제 모두 줄어들었는데 P75에 비해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량의 물이 필름에 흡수되게 되면 기기적인 안정성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염 기반의 필름에서는 물이 흡수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정성이 좋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비피겨에서 AFM 사진과도 관련이 있는데 프리스틴 B75의 경우 전해질에 노출된 이후에 몰폴로지가 많이 변화한 것에 비해서 이제 염이 첨가된 것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과 일치합니다. 결론적으로 폴리머 용액 내에 염을 첨가하는 것은 더 높은 전하 이동도를 유도하여 트랜스 컨덕턴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PbAClO4를 첨가했을 때 가장 높은 이동도, 성능을 나타냅니다. 각각의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필름에 존재하는 이온들은 전해질과 만나면서 필름을 빠져나오는데 이때 더 필름을 포러스하게 만들어서 이온 흡수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염들은 폴리머와 상호작용하면서 T2 유닛 내의 파이파이 거리를 감소시키게 되고 전하의 비편재화가 증가되어 찰스 트랜스포트가 증가합니다. 또한 염의 첨가로 인해서 전해질 내에 H2O가 필름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어 부적인 안정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한 개 될까요? 네, 잠시만 소리가 잘 안 들려가지고. 지금 요거 네, 잘 염이랑 들립니다. 네, 반도체랑 같이 섞어가지고 그 반도체 층을 만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애초에 용액 상태에 이제 블렌딩해서 비율을 20%로 넣어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염은 어떤 거 쓴 거예요? 저기, 네, 네, 이거 이제 염으로 만든. 일렉트로라이트는 뭐 썼어요? 그 NaCl 0.1몰 농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게 지금 네, TBA, TBACL54 네, 맞습니다. 그, 그건데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이제 TBA CLO4를 넣었을 때, 이 보시면 이제 NDI에 비해서 이제 T2, 그 앞에서 봤던 사이오펜기, 그쪽에 전하가 이제 더 NDI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이제 T2에 이제 전하를 비편재화시키고, 이제 또 이제 탄소와 NDI 결합 내에 탄소와 그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의 이 인덴시티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극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이동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더 높은 성능을 띄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여기에 이제 GWAX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 이게 1.64가 원래 이제 P75 피크가 존재하는 건데 이게 오른쪽 1.67로 염을 넣으니까 이게 시프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격자 거리가 줄어들어서 이온 이동도에 더 높은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해도 되나요? 네네. 이거 본 논문에서 그 반도체에 염을 섞은 건데, 하필 염을 섞었는데 그 염도 Li, 뭐 ClO4나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왜 하필 이 세 개를 선정을 하였는지가 궁금하고, 그러니까 이 염뿐만 아니라 다른 염들도 있을 텐데, 이 세 개가 다른 염들과 가지는 차이는 뭐가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논문에서 딱히 뭐 말한 건 없고, 여기 이 세 가지를 썼다고 그냥 나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한 것은 이제 TBA 양이온이나 뭐 여기 ClO4의 음이온 요거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다 보려고 이제 공동적으로 한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TBA ClO4의 성능이 가장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딱히 그 넣은 이유 같은 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은 말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네, 저 그러면 일단은 그 궁금한 게 그 반도체에 염을 섞어서 OCT를 만드신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그러면 하나의 소자가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따로 뭔가 증착을 하거나 뭔가 다른 변형을 주거나 그런 게 없이 이거 자체로 네, 그냥 일반적인 OCT 만드는 방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그 아까 그 안정성 테스트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중간에 네, 이 부분인가요? 이거, 네. 네. 이게 그 성능이 높게 나타난 TBA CLO4를 넣었을 때 특히나 이게 좋게 나타났는데, 이 원리가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원리가 아까 교수님 질문한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여기 라만 이 분광법 보시면은 이제 탄소 세 개 이중 결합하고 단일 결합 이루어진 이 결합이 이제 NDI와 NDI와 T2와 연결된 부위 그리고 T2에도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NDI 피크에 비해서 T2에서 이제 빨간색이 이제 TBACL로4고 초록색이 일반적인 프리스틴 상태인데 인덴시티가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오른쪽은 이제 NDI의 결합에 각각 원소의 결합에 해당하는 피크인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스케일이 애초에 차이가 나가지고 여기 NDI 결합에 해당하는 거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제 NDI보다는 T2에 이 TBAClO4 염을 넣었을 때 T2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이제 T2 내가 이제 사이오펜 고리로 돼 있어서 이게 전자가 비편재화 되는데 이 인텐시티가 증가한 걸 통해서 이제 전자가 더 비편재화가 된 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여기 탄소와 산소 결합이 이제 극성을 띠게 되는데 이게 NDI 내에 있는 결합이라서 이 보시면 모든 염을 넣었을 때 극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여기 뒤에 뭐 지왁스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은 그 분자 격자 사이 거리가 이제 줄어들어서 거리가 줄어들었으니까 이제 이동 하위가 그나마 조금 더 이동성이 향상됐다고 볼 수 있고 여기 AFM 이미지를 통해서도 이제 이게 포러스한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해질에 넣게 되면은 이온들이 원래 필름에 존재하다가 그 전해질에서 나온 순간 이제 필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필름에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포러스한 구조를 더 형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온 흡수도 증가했고 그중에서 특히 TBAClO4의 여기 요 앞에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인덴시티 증가한 것과 그 결과를 보시면 TBAClO4에서 이제 트랜스포트가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더 높은 성능으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exposed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전해질에 1시간 동안 담가놨다가 뺀 상태고 이제 에즈캐스트가 원래 있는 상태인데 이 보시면은 이제 TBA CL4나 TBA 이제 TBA 양이온에 있는 경우가 원래는 피크가 이제 존재했는데 그리고 앞에도 보시면 여기 TBA 플러스 피크가 존재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전해질에 넣는 순간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없어진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FPCL 이것도 이제 들어가는 각 염에 해당하는 이제 피크인데 여기 보시면 CL 그리고 FP P 그리고 F에 해당하는 피크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것을 통해서 거의 이제 필름에 넣었고 이제 뺐을 때 이제 그 이온의 변화가 딱히 없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처음에 필름에 이제 이온들이 존재했는데 그 뒤에 AFM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전해질과 만나면서 이제 이온이 그 이동돼 가지고 필름에서 빠져나오면서 이제 포러스한 구조를 만들게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그럼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